안녕하세요. 얼빠진 신우 때문에 어머님한테 대판 욕먹고 답답한 마음에 제 이야기 좀 하러 왔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이고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 차예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될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이야기를 남들한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일수록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는 게 현명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솔직히 매우 사적인 이야기라 여기다 이렇게 털어놓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합니다만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아무튼 익명의 힘을 빌려 내친 김에 한번 털어놔 볼 테니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교 CC였어요.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 가까워졌고 대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사귀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크게 둘이 다투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 어느 순간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까지 되었네요. 하지만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시댁에서 저는 조금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언급하시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죠.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걸 지적하시며 마음에 안 든다 하시니 참으로 답답하고 서럽고 마음이 복잡하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시부모님은 가정교육이 의심된다. 결혼하면 혼수나 제대로 해오겠냐. 지금 생각하면 거의 인격모독에 가까운 말들을 거침없이 제 면전에다 대고 쏟아내셨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지난 8년의 연애 기간 동안 왜 남편이 한 번도 저를 시부모님께 소개하지 않았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비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은 당신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라며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게 무슨 나약한 소리냐면서 자기는 저랑 못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시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별 믿음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설득이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왜 못했냐고 따져 묻고 싶었달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라 하는 걸 아주 잘 알게 된 마당에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간들 내가 웃으며 잘 지낼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조금 뒤끝이 있는 성격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했죠. 그랬더니 그때는 남편이 저를 겁주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되면 그건 전부 저 때문일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이야 그런 건 다 헛소리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를 것만 같았달까요? 그래서 결국 못 헤어졌어요. 시댁에서는 결혼을 허락해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원래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보면 집을 사주려고 했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니 집을 반반 부담해서 사라는 뭐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슬펐고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허락해주신 게 어디냐는 생각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도 이미 시부모님께서 다 골라두셨었고 한마디로 저는 입 다물고 돈이나 내놔라 뭐 이런 거대요. 그리고 그 액수가 자그만치 1억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심란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남자랑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난들 이런 요구를 또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그럴 거면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낫지. 그래도 8년을 만났는데 며칠 동안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던지고 그리고 이런 시름을 결국 친정오빠가 눈치를 챈 거죠. 오빠가 왜 그러냐 얘기를 해봐라 그러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오빠한테 엉엉 울며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거든요. 오빠는 한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토해내듯 이야기를 쏟아냈더니 마음도 좀 가벼워졌고 그래서 오빠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아니야 하더니 그 돈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오빠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비록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했어도 그간 친정어머니도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때 병원비를 오빠가 다 댔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런 큰 돈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있다고 해도 제가 손 뗄 수 있다고는 꿈도 꾼 적 없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오빠가 돈을 해주겠다 하니 그 돈을 어떻게 받나 생각하면서도 또 마음 한켠으론 왠지 안심이 되대요. 참으로 어리석었고 속이 없었던 거죠. 진짜 말이 좋아 사랑에 눈이 멀었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나마도 원래는 공동 명의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러면 시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거라며 저를 설득해 남편 명의로 하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예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가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땐 제가 역으로 남편한테 악을 써댔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거 다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리곤 저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로 무작정 걸어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대로 겁을 먹었는지 결국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꿔오대요. 하지만 그땐 저도 악에 받쳐서 그걸론 썽에 차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아파트 팔아서 다시 반반 나누고 이혼하던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공동명의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로 저는 단단히 시부모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착한 당신 아들을 꿰어내 재산을 빼돌렸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며 저를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X처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저도 고 1년 사이에 인이 박혔던 건지 시부모님이 뭘 하시건 간에 그게 그렇게 처음처럼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시부모님이 저를 미워하실수록 저도 그만큼 며느리 도리를 덜 하면 된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달까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예전처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턴 시부모님하고 멀다면 먼 사이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편대로 시댁의 아들 노릇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로 양쪽 집안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이듬해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오빠에게 저는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라고 했죠. 내 걱정도 그만하라면서요. 그리고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오빠가 좋은 여성분을 만나 가정을 꾸렸어요. 결혼 상대라며 언니를 소개할 때의 오빠와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되었다며 부끄러워하는 오빠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튼 그때 저는 저대로 결심을 했어요. 오빠가 저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을 조카에게 꼭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편 제가 이직과 승진을 거듭하던 사이 남편은 실직을 하고 이후로 제대로 된 재기는 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가장 노릇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살림을 하면서 때때로 지인의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자기 용돈을 벌어오는 정도였고요. 그래도 저는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지독한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을 했을 땐 이 가정을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했었고, 그러니 제가 더 벌든 남편이 더 벌든 그건 적어도 저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어머님이 그때부턴 제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 여름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년 봄쯤 저더러 미국 지사로 나갈 수 있겠냐고 물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당장 영어부터 시작해서 걱정거리도 많았지만 일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나 너무 좋은 기회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도 무척이나 들뜬 눈치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실직 이후로 한국 사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해외로 나가는 게 답이네 어쩌네 해대면서. 그래서 아주 이민을 떠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던 건지 아주 신이 났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이 신우한테도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우가 저희 가족이 나갈 때 시조카도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왔거든요. 시조카는 내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지금 입을 트여주면 평생 영어 하나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면서 꼭 좀 데려가달라고 아주 사정을 해왔죠. 그리고 솔직히 신우한테는 저 별다른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셨던 건 맞지만 그건 시부모님과 제 사이의 문제였지 그것 때문에 신우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조카를 맡아줄 만큼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조카랑 시조카는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 자체가 다르기도 했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생각해도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미안하다 그건 어렵다 했더니 오빠한테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들었다면서 친조카는 데리고 나간다며 왜 자기 애는 안 되냐고 지금 차별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오빠네 애는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던 게 맞아요. 하지만 오빠는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건데 괜히 데리고 갔다가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많이 했죠. 참고로 오빠네 애나 신우네 애나 동갑이긴 한데 오빠네 애는 저희 애와 마찬가지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한결 편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신우네 애랑 오빠네 애가 저한테 같을 수는 없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고 그래서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남편도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못되게 한 것도 없는데 좀 서운하다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우보다는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신우한테 오빠네 애를 데려가니만이 그런 소리까지 해대서는 일을 이렇게 만든 건지.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남자가 돼서는 촉새마냥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시댁에다 말을 전하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나가면 남편도 좀 뭐랄까 아차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고민은커녕 오히려 일을 더 키워버리대요. 이틀 뒤인가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빠가 전에 없이 딱 잘라서 자기 애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보내는 게 맞나 걱정이 많았는데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래서 오빠 왜 그러느냐고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물으니까 저더러 왜 자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냐고 속상하다대요. 좀 황당했죠. 남편하고 엊그제 싸울 때 오빠 얘기가 나왔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오빠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었고 엄밀히 말하면 남편의 그 조동아리 때문에 싸운 건데.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냐? 애아빠가 무슨 이상한 소리라도 했냐니까. 오빠가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면서 신우하고 잘 지내랍니다. 왜 조카들 차별한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행동을 했느냐면서 저희 남편이 오빠더러 저 좀 설득해달라고 했대요. 신우네 애도 데려가게끔 해달라고. 오빠 말이라면 제가 꼼짝 못하지 않냐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진짜 막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가 내 오빠를 뭘로 봤으면 지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소리를 해대나 싶기도 하고 막말로 내 입장이란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시조카도 데려갈 생각에 혈안이 된 건가 싶은 게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밤 남편더러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빠네 애도 안 데려갈 거고 대신 딸하고 당신도 여기 있으라고요. 어차피 주재원이라는 게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또 일을 잘해야 능력을 인정받고 올라가지 않겠냐며.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남아서 구직 활동도 하고 딸도 챙겨주고 그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미국 안 가도 되냐면서 자기가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너무 울렁거렸는데 신난다고 깍깍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진심이냐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가고 싶었는지 알지 않냐고. 그런데 이러냐면서 가족끼리 어떻게 떨어져 지내냐? 안 된다 그렇게는 못한다. 하지만 뭐 그게 자기가 정하는 대로 되는 일이냔 말이죠. 막말로 제가 남편 비자고 뭐고 나 몰라라 하면 자기가 무슨 수로 저를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싹싹 빌대요. 자기도 저희 오빠가 저를 생각하듯 동생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거지. 저나 저희 오빠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면서. 그래서 딱 한 번 마지막이다 하고 넘어가줬어요. 그리고 정확히 4일 전에 있던 일입니다. 결국 온 가족이 미국행이 결정되면서 딸이 입이 대빨 나왔어요. 한창 사춘기로 이제 예민할 나이인데 친구들하고 떨어지게 생겼으니 솔직히 그럴 만도 했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애가 어찌나 툴툴거리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줄 거냐니까 그러면 미국을 일단 온 가족이 일주일만 다녀와 보면 안 되냐입니다. 자기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면서. 솔직히 말이 좋아 일주일이지 가족 셋이면 그게 벌써 돈이 얼만가 싶은 게 숨이 턱 막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이 이때까지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늘 바쁘기도 했고 또 늘 돈 생각하느라 여유가 없기도 했어서.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번갯불에 콩거 먹듯 미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하고 면세점 들어와 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자기 애가 공항에 도착했을 거라면서 좀 챙겨달라나 어쩐다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조카가 여기 혼자 왔다는 거냐니까 그렇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좀 전에 공항에 내려줬다면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니까 촉새 같은 저희 남편이 또 디즈니를 가네 어쩌네 헛소리를 짓거려 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걸 듣곤 신우가 자기 애도 데려가 달라면서 공항에 그냥 두고 간 거였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싶은 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이 나가보라 했어요. 당신은 가서 시조카 찾아서 신우한테 데려다 주기나 하라고 우리랑 같이 갈 생각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도 막 그때부턴 열이 얼마나 받았는지 딸이 있는데도 조심하지 못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지 여동생한테요. 그러더니 전화를 거는데 신우도 일부러 그런 건지 못 듣는 건지 안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막 씩씩거리느라 정신없고.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심해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그 집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전화 걸기가 껄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뭐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그리곤 상황 설명을 했더니 심해부가 한숨을 푹 내쉬고는 아무래도 자기 마누라가 미쳤나 보다면서 미안하다고 지금 바로 데리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로 시댁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저희야 심해부가 시조카 데리고 간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이게 또 전부 다 제 탓이란 식으로 몰고 가시면서 그렇다고 어떻게 애를 버리고 가느냐며 저랑 저희 남편더러 사람 맞냐 어쩌냐 그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조카를 공항에 버리고 간 건 저희가 아니고 어머님 딸이라고 저야말로 어머님 딸을 경찰에 신고해버릴 걸 그랬다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신우랑 만나서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남편한테도 신우한테 똑부러지게 말 안 하면 내년에 주재원 나올 때 절대 같이 안 나올 거라고 했으니 알아서 잘 처신하겠죠. 진짜 신우가 아무래도 정신이 빠졌는 모양입니다. 미친 엑스 같으니라고.